안녕하세요. 텃밭주인 가수 이란입니다. 이제 배추가 무가 좀 저는 비료를 안 하다 보니까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비료라는 거는 막 그 어떤 그 화학적인 걸로 막 키우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여기서 농사를 조그맣게 8평을 해서 먹는 이유는 유기농으로 먹기 위해 사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저는 비료를 안 씁니다. 비료 안 쓰고 100% 유기농으로만 먹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수확이 이렇게 크지가 않고 많지가 않아요. 근데 지금 배추 무 농사 지신 분들 같은 경우는 배추 무를 심고 15일 뒤나 20일 뒤에 이제 첫 그 거름을 하시거든요. 예를 들어 요소 비료를 주잖아요. 웃거름으로. 그런데 저는 저만의 뭐 천연 거름, 뭐 깻묵 비료라든지 깻묵으로 만든 거, 그런 거, 뭐 개분, 뭐 유박 거름,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천연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연으로 해도요, 잘 자랍니다. 비료 주는 것만큼은 아니어도 나름 먹는데 지장 없을 만큼 자라요. 근데 비료하는 것보다는 한 60% 정도밖에 크기가 수확량이 아무래도 줄죠. 그리고 이제 무나 배추나 똑같은 게 심고 나서 수확할 때까지 3번 비료를 주시는 거예요. 비료 쓰시는 분들은 거름을 20일 간격으로 계속 60일까지. 그리고 60일 이후에는 거름을 안 해요. 저처럼 개분이나 거름을 얹어 주시는 분들은 줘도 상관이 없어요. 수확할 때까지 거름을 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비료가 아닌 이상. 거름은 계속 영양분을 주는 거니까 상관없어요. 그리고 무름병이라든지 막 썩은 병 같은 거 많이 오신 분들 있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이거는 첫 밑거름, 영양 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영양이 과했던지 영양이 너무 없었던지 했을 때 배추가 이 환경, 비가 많이 온다든지 뭐 여러 환경 요인에 의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때 영양이 불균형하면 얘네가 병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하고 똑같아요. 컨디션 안 좋으면 감기 오잖아요. 얘네들도 그게 감기예요. 감기. 무나 배추나 무름병, 썩은병, 막 각종 병들이 오는 이유가 영양 불균형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심을 때 밑거름을 흙하고 개분이나 뭐 이런 것들 있죠. 개분을 보통 주는데, 개분을 2주 전에 넉넉하게 한 7:3이나 7.5대 2.5로 해갖고 흙하고 넉넉하게 섞어서 가스를 다 빼주고, 한 8:2 정도가 좋죠. 흙하고 비율은. 그렇게 해서 심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절대로 병이 안 옵니다.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온다든지, 올해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랬을 때 저는 썩은 병 하나 안 왔습니다. 몇 개 심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썩은 병 한 개도 안 오고 병충해 하나 없이 잘 오래 견뎠습니다. 이 무청에도 어떠한 그 이렇게 갈색으로 변한 갈변 현상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영양 상태가 워낙 완벽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이런 거 무 잎을 따준 거냐 안 따준 게 좋냐, 따주는 게 좋다 안 따주는 게 좋다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요, 저는 이제 과학적인 자료를 다 자료에 나와 있던 거를 저는 토대로 이렇게 멀쩡하게 있는 무청을 뜯으라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멀쩡하게 있는 무청을 이유 없이 잡아서 수확기 한 20일 전에 뜯어 없애라는 게 아니고요. 이게 이제 배추가 이게 잎이 보면 맨 아래쪽에 이렇게 요 영양 상태 불균형으로 이렇게 햇빛도 못 보고 그래서 이렇게 반 죽어가는 요런 잎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놔두게 되면 얘네가 강합성도 하지도 못하고 그냥 영양분만 빨아먹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요런 것만 따주라는 거예요. 요런 것만 따주라는 거지, 멀쩡한 잎을 갖다가 이유 없이 맨 아래 걸 다 따주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맨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비실비실하고 이런 거 햇빛도 못 보고 상태 안 좋은 이런 잎들, 요런 것만 좀 이렇게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요런 것만. 저는 요런 거 정리해 갖고 다 저거 먹입니다. 우리 닭들. 이제 물 주는 걸 말씀들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요, 물을요, 지금도요, 이제 수확할 때가 거의 다 돼 가잖아요, 지금. 그런데 저는 뭐 비 안 와갖고 건조하고 그러면 이렇게 물 줘요, 저는. 근데 제가 신기한 거 말씀드릴까요? 제가 물을요, 지금까지 한 90일 동안 거의 매일 줬어요. 그런데 썩은 병 하나 안 오고 너무 잘 자랐다는 거 아세요? 그리고 물을 매일 줬는데도 골아서 없어진다든지 이런 게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밑거름 상태가 굉장히 건강했기 때문에 물을 자주 줘도 상관없었던 거예요. 저는 60일까지는 물을 매일 줬어요. 60일까지는 물을 매일 줬고 60일 이후에는 한 3일에 한 번 줬어요. 일주일에 2번 정도. 그리고 이제 물을 자주 준 무나 배추는요, 맛있어요. 근데 무는 물을 자주 줘도 돼요. 무는 물을 자주 줘도 안 썩어요. 근데
배추는 무보다는 물을 조금 덜 줘야 돼요. 배추는 썩을 수 있습니다. 배추는 저 같은 경우는 배추 같은 경우 60일까지는 저도 계속 줬어요, 물을. 그런데 60일 이후에는 배추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물을 줬고요. 무는 지금도 뭐 한 3일에 한 번씩 물을 줍니다. 예, 상관이 없어요. 영양 불균형이에요, 영양 불균형. 물을 많이 먹지 않고 자란 무들 같은 경우 맛이 없습니다. 예, 써요, 써. 물을 많이 먹고 자란 무들은 달죠. 부드럽고. 그 대신 이제 물을 많이 주지 않은 무들 같은 경우는 무가 조금 뭐랄까 아삭아삭한 맛은 있죠. 아삭아삭한 맛은 있는데 무가 쓰죠. 그러니까 물을 자주 주는 게 좋다. 근데 그 대신 이제 배수가 잘 되는 흙, 배수가 저 같은 경우 흙이요 지금 다 이래요. 이렇습니다. 부슬부슬합니다. 왕겨하고 저는 늘 반반 이렇게 보세요. 닭장에 왕겨, 닭똥, 개분으로 해가지고 한 거라서 늘 이렇게 부슬부슬하니까 일로 물을 뿌리잖아요. 물이 바로 스며듭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물을 뿌려볼게요. 제가 물을 뿌려도요 물이 바로 스며들어요. 네, 배수가 잘 되니까. 그러면 비가 와도 썩질 않는 거예요. 자, 보세요. 물 없죠? 물이 없어요. 뿌리는 순간 스며듭니다. 그러니까 이 물과 흙의 비율을 굉장히 초보분들이 잘 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너무 배수가 잘 돼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선, 흙하고 왕겨하고 이렇게 한 7:3 정도 비율로 이렇게 돼 있으면 딱 좋습니다. 7:3 비율로. 통풍, 뿌리에서도 모든 작물은 뿌리에서 숨을 쉬거든요. 그러니까 뿌리에서 물이 잘 빠지고 숨이 잘 쉰다. 요런 거. 그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거 무 한번 보실게요. 제가 이 무 같은 경우는요, 밑에 잎을, 여기가 좀 상태가 밑에 잎들이 좀 안 좋아서 이 화분에 심은 건데요. 모조리 밑에 잎을 다 따줬습니다. 싹 다. 그런데 너무 잘 자랐어요. 무 크게 잘 자랐습니다. 8개 심었거든요, 화분에다 이렇게. 근데 무 상태 너무 좋고요. 무 너무 크게 잘 자랐습니다. 이게 잎이 무성할 때 밑에 잎 정리해 주는 것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농사에는 정답이 없어요. 그 사람이 키우는 사람이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는 거기 때문에 농사에는 정해진 어떤 기본 틀은 있는데 정답은 없습니다. 이쪽에도 심었고 그다음에 이쪽에도 다 화분에다 심었거든요. 여기도 보세요. 아우, 잘 자랐어요. 무가 화분에서도 너무 잘 자랐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 화분에다가 심었던 배추가 6포기가 이만합니다. 엄청 잘 자랐어요. 배추 이제 설이 오면 묶어주잖아요. 근데 이제 설이가 오면 어떻게 묶어줘야 되는지 한번 제가 하고 있는 방법을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광합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드릴게요. 이쪽 좌측은 햇볕이 이쪽에서 이렇게 뜨기 때문에 바로 직선으로 받는 겁니다. 이 배추하고 이 배추하고 크기를 보면요, 요 아래 크기를 보면요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자, 이 속이 찬 거 대략 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 안에 크기 위주로요. 대략 여기 한 15cm 정도의 요렇게 넓이를 갖고 크고 있습니다. 15cm 정도. 근데 요 뒤쪽에 해가 여기서 뒤쪽으로 비치는 이 배추는요, 해를 덜 받죠. 볼게요. 이거는 포기가 10cm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배추는요, 무하고 배추는요, 영양 거름하고 햇빛을 큽니다. 햇빛이 엄청 중요해요. 이제 좀 있으면 설이 온대요. 좀 있으면 며칠 있으면 이제 설이가 올 거예요. 그러면 설이가 첫 서리가 왔을 때 약하게 왔을 때는 상관이 없어요, 이 배추가. 근데 배추가 영하 한 4도까지 떨어지잖아요. 근데 배추가 4도에서 버티는데 그 영하권으로 떨어진 게 3번 정도 한 2-3번 반복을 한 거를 이 배추가 맞아버리면요, 그때부터 이제 쪼그라들기 시작해요. 한번 얼어버리면. 그래서 서리가 오기 전에는 반드시 묶어주셔야 됩니다. 묶어주시는데 지금 묶으실 분들 같은 경우는 묶으실 거면 요 안쪽으로만 이렇게 묶으세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묶고, 요 바깥쪽으로는 햇빛을 보게끔 요 맨 겉잎은 놔두셔도 상관이 없어요. 요 겉잎 정도. 그러니까 농사에는 정답이 없다 그랬잖아요. 요렇게 한 겹을 남겨두고 요건 햇빛을 보게 놔두고 요렇게 묶어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저처럼 먹는 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처럼 조금씩 텃밭 하시는 분들이 하나인 거고,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못하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지금부터 이렇게 묶어도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묶어도 상관없는데 지금은 날씨가 그렇게 춥지 않기 때문에 지금 굳이 이렇게 지금 묶을 필요는 없고요. 영하권으로 이제 떨어지면, 그때 떨어진다고 하면 그때는 밑에까지 다 이렇게 묶어버리는 게 훨씬 좋죠. 배추 같은 경우는 22도 이상이 넘어가면 배추가 잘 안 큰다고 합니다. 배추는 22도 이하에서 한 3도 이상, 그러니까 14, 15, 16, 17, 18, 19, 20 따뜻한
따뜻한 서늘한 느낌. 서늘할 때 배추가 잘 큰대요. 10도 이하로 떨어지면 성장을 멈춥니다. 배추가. 그러니까 그거를 아셨다가 공부를 해두셨다가 날씨가 10도 이하로 떨어진다. 그럼 성장을 멈추니까 이렇게 묶어주신다든지 그럼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배추 무 제가 해먹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